네, 말씀처럼 아동학대는 이제 지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한두 번은 아니어도 이게 이제 계속된다면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게 가족 내 문제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뭐 하든지 해야 될까요? 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될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응급 의료 조치와 긴급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학대의 정도에 따라 잠재 위험 상황인지,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게 맞는지, 또 다른 일반적인 그냥 사례인지 판정을 하여 조치가 취해집니다. 아동 학대의 피해 아동은 친족이나 연고자에게 보내지거나 가정 위탁 시설 보호 등을 통해 격리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아동과 분리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고 체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선뜻 나서기가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신고 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문제가 그럼 되나요?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꼭 해야만 되는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매우 다양한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대부분의 이렇게 기관으로 따지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성매매 여성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양기관에 이 모든 앞에 말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보통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어린이집의 원장님,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과 강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산학 겸임교사까지 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와 관련된 사람들도 여기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요.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사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도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 등도 포함됩니다. 이렇듯 아이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직종, 그리고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는 의료기관, 초기에 또 상담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고 의무자도 있지만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하시면 치료 및 예방을 통한 아동보호 협력 체계를 갖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의 신고 1577-1391 여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